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5월 13일 셀트리온 과외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날짜로 올해 저점을 새롭게 갱신을 해줬는데요. 사실 좀 의아한 게 갑작스럽게 이 짐펜트라 실적 부진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사인을 또 했어요. 덕분에 지금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약간 조금 암울한 기운이 조금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전에도 이 트럼프가 이거를 시도를 했다가 제약업체 반발이 컸기 때문에 또 실패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제약산업 자체가 이런 혁신이 조금 필요한 산업인데, 이게 제한이 된다고, 이게 좀 저하가 된다고 월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일부 제품에 제한이 된다, 요 정도로 예상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인 게, 이 몇 가지 일부 제품이라고 하면은 마약성 진통제 같은 중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품들이 포함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에는 또 항암제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이런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셀트리온이 어제 날짜로 공시를 올렸습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올라왔고요. 실제로 소각이 될 예정일은 다음 주 수요일 21일 날짜로 해서 소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85억, 요 금액이 넘는 금액의 자사주 소각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번 소각이 진행되면 올해만 벌써 9천억이 넘어갑니다. 이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과 자기자본 수익률, 제가 재무제표 얘기할 때 나오는 이 ROE가 증가가 되는 효과를 주는데요.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입니다. 실제로 자사주 소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과거에는 정말 없었던 방법 중 하나인데, 주주 환원 정책,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사주 취득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자사주 취득은 회사의 자본에 여력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잉여 자본금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를 이걸 소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강한 주주 환원 정책이거든요. 자사주를 이제 산 다음에 이 처리 방법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소각이 조금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유통 물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이 매도에 대한 부분, 강한 매도 압박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지만요. 이 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겠지만, 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보완이 되면서 주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사주 소각이 주주 환원 목적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냐,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자사주 소각 자체가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거는 변함이 없죠. 지금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기존에 보여줬던 상태인 만큼, 주가락 방어를 위해서 이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좀 아쉽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너무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쉬운 거지 실적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천억까지 넘어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셀트리온에서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점을 끝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기존에 조금
뭐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었죠. 하락세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비중이 12%가 넘어갔던 공매도 비중이 어제 갑작스러운 큰 하락이 나와주면서 약 3%가량이 빠져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9% 넘게 남아있죠. 어제 날짜로. 그렇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 예상하고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제 예상에는 이 트럼프의 이 약품 가격 인하 요것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서 지금 이 공매도 홀딩 포지션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근데 셀트리온에서 너무 좋은 호재거리 공시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윗꼬리가 살짝 보여지곤 있지만 오히려 바닥에서 나오는 요 캔들 상승 전환의 신호로 많이 보는 캔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평균가가 15만 2천 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15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이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매수해서 갚아야죠. 손해가 커지기 전에. 요게 뭐라고요? 요 매수해서 되갚는 거. 요걸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많은 비중, 뭐 3, 4%도 많이 나오는데 이 9%라는 큰 비중, 숏커버링 물량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자면은 이 숏커버링 물량이 몰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케줄까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확실하게 띄워줄 수 있는 이 스케줄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상하는 공매도 세력들 상승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매도 비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주주분들 포지션 어떻게 정하셔야겠어요? 사셔야죠. 네,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응방 주주님들이랑 어제 이 저점 나오고 있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존의 매물대 보시면 대부분 주주님들 이 부근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담으셔서 평단가 조절도 하셔야 되고 요 비중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이 약품 가격 인하 행정명령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사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법원에서 땅땅땅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확실한 악재. 근데 어제 셀트리온에서 확실한 호재를 남겨줬잖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셔라. 대응방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거 오르락 내리락 뭐 스케줄까지 터지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지금 사서 스케줄 터지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정확한 매수 타이밍 어떻게 해?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셀트리온 대응방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위에 보이시는 번호 4903-7423 여기로 셀트리온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제 저희 대응방에서 급락이 나와준 이유로 수급 확인하면서 요요 포인트에 제가 매수 신호 따로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급 확인해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드릴 거고요.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떨어질 줄 알고 밑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 그냥 근데 다시 반등 나오시면 그땐 또 후회하실 건가요?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이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수급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지금 떨어지는 부분 사실상 외인과 기관이 지금 많이 빠지면서 개인 간의 매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어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죠.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 이런 소액주주분들이 나오는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래서 크지가 않습니다. 큰 거래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액 거래량으로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런 수급 같은 경우 제가 지금처럼 파악을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별도로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이 지금 매수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예, 위에 번호로 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너무 다 적기 힘들다 그러시면 그냥 셀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알아만 볼 수 있게끔 제가 우리 대응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과외는 지금 시장 분석 요것만 마치고 좀 시장 전체 흐름만 한번 잡아주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번 관세 전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200선까지 내려갔던 모습 지금 2600선 어제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이 회복되는 회복세가 기존점까지 회복하는 회복세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빠르죠. 코앞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 2600선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PBR로 보게 되면은 0.81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아시겠지만은 19년도, 20년도 때 코로나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사실 끔찍하기도 했지만 추가 반동을 이용한 추가 상승 랠리가 길게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관세 전쟁 말고도 우리 내부 문제적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좀 큰 상태잖아요. 지금 이 사회적 이슈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 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비교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드리기 쉽게 코로나 때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보게 되면 우리 코스피 1400선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예, 근데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우리 3300까지 올라가 줬거든요. 이때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고 또 재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관세 전쟁 이후로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사실 뭐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하락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레버리지 이거 매도하시고 인버스 특히나 이 고버스라고 하죠. 요거 매수세가 굉장히 커졌다고 지난주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빠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추측이에요. 저는 코스피 2800선 간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보다는 확신입니다. 근거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관세 전쟁으로 빠져나간 외국인 물량이 지금 회복이 된 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평소의 하락 같으면은 이렇게 하락 찍고 나서 요쯤 들어와서 올라가는 동안은 외국인들이 수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오버슈팅 나와준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대선 관련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이제 슬슬 풀릴 때가 됐거든요. 사실상 이 일반적인 인맥주라든지 이런 데에 들려있던 모든 수급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눈을 돌릴 때가 어디냐. 계속해서 돌고 도는 테마인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였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5월인데 다른 분석 영상에서 이 해충, 벌레 이걸로 인한 부분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5월부터 움직였었는데 벌레 관련돼 가지고 뭐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 테마가 다시 돌아온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돌고 있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돌 거고요. 세 번째, 그럼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정해지면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 수혜주도 하나의 테마로서 시장을 좀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래도 국가 원수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특히나 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다 잡은 고기 놓칠 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그 국가 원수 부재에 대한 이 불안,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빠져나갔던 개인도 이게 불안이 해소가 되면서 그 전에 빠져나갔던 이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그냥 여기만 설명만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시장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이 하락을 견디시고 여기까지 제대로 회복을 하신 분들, 겨우겨우 잘 회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회복이었고요. 이 오버슈팅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 상승 수익을 다시 한번 추가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결정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근거에 따라 우리 코스피 2800까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위에 번호 4903-7423번으로 써니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써니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시나리오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외국인 물량 어디부터 들어오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왜요? 원래 외국인들 대형주 좋아합니다. 미장에 비교하면 사실 우리 대형주가 대형주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소형주는 또 우리나라 불나방 개인 투자자의 마인드가 있지 않고는 물량 많이 또 안 들어오죠. 테마가 없는 이상 관심도 잘 안 가지는데 그런 대형주에서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으로 지수 끌어올릴 종목 함께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테마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즉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테마는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저처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수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혜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입을 할 건데 현재 대선 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계속되는 변동폭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시고 진짜 수혜주에서 분석을 통해서 수익 실현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 세 가지 잡은 걸 통해서 제가 매집 그리고 스윙 단타까지 이거 저희 써니방에서 미리 정보랑 타점 드릴 거라 골라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뭐 매집 좋아하시는 분들 매집하셔도 되고 스윙 좋아하시면 스윙하셔도 되고 나 오늘 좀 시간 있으니까 단타 할 거야 하면은 단타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텔레그램 내에서도 제가 라이브도 같이 하면서 소통도 충분히 할 거니까요. 함께 좋은 자리에서 사고 또 좋은 자리에서 팔면서 재밌게 주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외는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아직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